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유도훈 평가사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촬영하는 거를 매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보니까 유튜브 뷰 수가 10,000뷰가 훨씬 넘더라고요. 저를 10,000명이나 이렇게 봐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설명회 때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감염평가사 이제 시험에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시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큰 플랜도 좀 오늘 어느 정도 좀 수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기 슬라이드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 창에다가 그냥 감정평가사 합격이라고 치면은 제일 어차피 멤버 수가 많은 카페가 먼저 뜨니까 아마 저희 카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가입을 하시면 뭐 질의응답을 포함을 해서 뭐 다양한 뭐 합격수기라든지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꼭 가입을 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제 수험 진입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렇죠?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너무 깊은 내용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이래가지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오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밖에 없어요. 잔인하지만. 그래서 합격한 멍청한 사람이 떨어진 천재보다 훨씬 더 좋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점수를 어떻게 하면 1점, 0.5점을 더 득점할 수 있는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계획은요, 뭐 이게 몇 년 걸리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뭐 평균적인 기간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내 눈앞에 있는 시험,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험을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2년, 3년, 4년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1차 시험 보고서 2차 시험 2차 시험 올해 볼 자격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2차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나서 휴식을 취해야지,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다가 시험 끝나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장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 2차 시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 2차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100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게 바로 수험생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요, 1년에 한 과목당, 그러니까 하루 시험 보고요. 우리 2, 3일 시험 보지 않고요. 단 하루 딱 시험 봐요. 그 다음에 한 과목당 딱 4문제가 나와요. 이게 참 1차 시험은 그렇게 공부하고도 40문제가 나오잖아요. 2차 시험은 공부량은 몇 배가 되는데 나오는 건 4문제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도를 하면 40문제니까 내가 그 중에서 이 24문제 이상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4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만이라도 내가 모르면 좀 타격이 매우 큰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한 문제를 모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나만 모를 확률은 극히 희박해져요. 그런데 그 모르는 걸 접했을 때 그 대처하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크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난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계속 그 생각을 잊으시고 공부에 집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린 공부가 아니고 정말 이게 실제로 연습하고 풀어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문제 출제되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다. 평소에 공부 하나도 못해도 시험에서 출제자가 묻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거를 최대한 맞춰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는 것만 쓰고 나온 사람보다 더 점수를 잘 받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등부터 쭈르륵 합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놨지만 물론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위권에 갑자기 150등, 200등 이런 친구들도 갑자기 합격을 턱턱 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나는 스터디는 못 봤지만 뭔가 준비한 칼이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맞춰 쓰겠다, 맞춰 사겠다, 그거에 대해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채점을
이렇게 임의대로 하지 않거든요. 정확한 기준에서 채점합니다. 1년 동안 시험 공부한 거기 때문에 채점을 정확하게 해요. 거기에 자기가 맞춰서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저는 노력을 통해서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총 두 가지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가사 시장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이제 업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 실무 이야기, 감정평가 실무 과목 이야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취업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지금까지 취업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된 거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정평가사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한 80% 이상은 다 감정평가랑 관련된 곳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에 취업한 사람이 거의 한 70에서 80% 사이고요. 나머지 기업체,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자산운용사, 뭐 보험사 이런 어떤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나머지를 차지해서 전반적으로는 거의 90% 가까이 다 취업이 돼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연봉이나 처우는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도 유튜브에 쳐봐요. 감정평가사. 뭐 유동도 쳐보고요. 감정평가사도 쳐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습평가사는 급여가 매우 적고요. 적습니다. 거기까지만. 더 말하면 이제 마음만 쓰리니까. 소속평가사는 이제 기본급이 있고 거기다가 뭐 철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뭐 출장비라든지 이런 게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본급은 대략적으로 한 4천에서 뭐 물론 이게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4, 5천 정도 사이에다가 뭐 출장비, 철입비,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붙이면 급여가 거기에 뭐 한 최소 뭐 1.5배에서 뭐 2배 정도? 자기가 인센티브는 상한이 없잖아요.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어떤 소속평가사가 작년에 5억 원어치를 했대요. 그러면은 인센티브만 하더라도 거의 한 1억 5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급여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급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번 것만 받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주평가사는 이제 그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출제한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연차 쌓였다고 주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일을 잘하는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들을 주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수습, 소속, 주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이제 평가사로서의 생활은 근무 환경은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물론 처음에는 비슷합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는 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 급여를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외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누가 없어도 관심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없다. 뭐 어디 갔나 보다. 그렇죠? 이틀 동안 없다? 멀리 가나 보다. 4, 5일 없다? 휴가 갔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평가법인 같은 경우는 9시에 땅 치웠을 때 평가법인 사무실 가면은 조용합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런 오늘 같은 날 날씨가 좋잖아요. 이런 날은 나가면 좋죠. 그죠? 이런 날은 뭐 출장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는 뭐 비 오고 눈 오는 날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 날은 꼭 오늘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외근이 많다. 외근하고 와서 또 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걸린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이 이렇게 일반적인 직장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9시에 해야 될 일, 10시에 해야 될 일, 뭐 마감할 때 해야 될 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게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활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사 업계 인원수를 이제 체크를 한 건데요. 이제 우리가 전체 자격증 번호는 지금 5,000번대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취득하시면 아마 5,000번대에서 6,000번대 사이까지 갈 거예요. 5,000명대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4,366명은 평가 법인이나 평가사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한 4,366명. 대체적으로 한 7, 80% 사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법인에 3,644명, 그 다음에 사무소로 있는 사람들이 722명.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법인 중에서는 본사, 지사가 있는데요. 본사가 1,300명, 지사가 2,300명, 지사가 더 많아요. 대부분은 본사에 있지만 지사도 많습니다. 지사는 이제 경기도까지 다 지사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평가법인의 숫자가 지금 본사가 85개예요. 그러니까 평가법인 숫자가 현재 85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나? 그죠?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은 법인들까지 포함이 된 숫자니까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대형 법인이 13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중간중간 규모의 법인들이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작은 법인들이에요. 다 합치면 8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552명인데 대부분 이제 과거에 이제 감정원이었었던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사들,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라든지 그 뭐 은행 이런데, 그다음에 뭐 타 기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회원으로 해가지고 한 500명, 550명 정도가 있고요. 미입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31대 합격생, 작년도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만 있지 아직 입회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253명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한 5,000명 초반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자격자 숫자랑 크게 차이가 없죠. 자격증 번호는 이제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앞에는 번호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5,000명대 수준의 평가사가 있고 이렇게 지금 근무가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평가 법인에 근무가 하고 있는 거죠. 절반 이상이. 저도 이제 법인에 있는 평가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인터넷 통해서 보시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평가사 2차 시험, 우리 1차는 어제 그저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시험만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시험 본 건 2007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 시험들은요, 전부 다 2차 시험 대상자가 다 2,000명을 넘어갔었어요. 2차 시험 대상자가 2,000명을 넘어갔었고, 응시는 그 중에서 한 80%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합격자는 200명 합격을 시켰었고요. 합격률이 10%가 안 됐었어요. 제가 합격할 때도 8점 몇 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로또 시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랑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2010년도 걸 쓴 이유가 뭐냐면은 10년도랑 15년 사이에 바로 토익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당연히 토익을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토익 시험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차 시험에 영어가 따로 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토익을 봐서 토익이나 GTF를 봐가지고 패스하신 분들만 응시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했더니 절반이 줄었어요. 그죠? 그렇게 영어가 큰 장벽이었던 거죠. 줄었고, 그리고 이제 응시도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자도 줄었어요. 거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60명이나 150명대까지 줄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180명 이상 합격하고 올해는 200명으로 이제 늘렸죠. 아마 올해는 작년에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1,419명이었는데 2021년도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1차 과목에서 올해 패스하신 분들이 일단 출원 인원도 많이 늘었고 또 패스하신 분들이 많이 늘을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늘 것으로 예상돼요. 응시는 2차 응시 인원이 보면은 이제 그 대상자가 1,400명인데 응시는 1,100명, 1,500, 1,200, 1,300, 1,000 이러잖아요. 아니 2차를 보러 갈 수 있는데 왜 300명씩이나 이렇게 다 결실을 할까? 2차 시험을 대부분은 이제 법령 면제자, 그죠? 법령. 올해도 볼 수 있고 내년도 볼 수 있고 뭐 내년 아니면 내후년도 보고 이런 분들이 딱 보면 거의 다 300명 정도 수준, 그죠? 300명씩 계속 응시했다가 그 응시료가 얼마입니까? 한 4만 원 되나요? 4만 원 냈다가 아유 주말에 일이 있네. 다음 내년에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 이제 대부분 결시율에 해당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응시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는 이제 올해는 200명 최저 합격 인원제로 해서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연령대 합격 인원은 이제 과거에는 30대나 40대가 주축이었다고 한다면 30대가 주축이었죠. 거의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30대였거든요. 과거에는 30대가 주축이었는데 최근 시험은 20대가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대가 109명이에요. 전체가 180몇 명 합격생인데 109명이 20대였었어요. 물론 만 20세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30대가 61명이니까 이 둘을 합치면 170명. 합격 인원이 180명대인데 170명이 20, 30대. 그만큼 많이 연령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는 뭐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 커트라인은 대부분 40점대 후반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4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뭐 그동안 인생 살면서 내가 시험에서 40점 받은 기억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저 40점인데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47점도 매우 높은 점수예요.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은요, 맞는 거보다, 그러니까 맞는 거보다는 틀리는 걸 고르는 게 훨씬 쉬운 게 주관식이에요. 백지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쓸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대가 낮아요. 대부분 40점대 후반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과목별 과락률이에요. 연도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감정평가 실무 과목입니다. 실무 과목의 꽈락률이 74%, 80%. 이 낮은 데는 41%, 65, 57, 작년은 75%였어요. 아까 앞에 숫자랑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응신원이 1000명 정도 살짝 넘었잖아요. 그쵸?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응신원이 1000명인데 75%가 꽈락이에요. 그러면은 꽈락을 넘긴 사람 몇 명이에요? 250명. 최소 합격 인원은 180명. 그렇게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형적인 시험이지만 그만큼 실무 과목에서 꽈락을 넘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뭐냐? 결국은 일단 실무는 꽈락을 넘겨야 되겠다. 꽈락은 몇 점? 40점. 그걸 왜 못 넘지? 그쵸? 하지만 그게 75%가 꽈락이 나는 그 시험.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은 왜 그런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은 다른 과목들도 이제 꽈락률이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평균적인 꽈락률은 실무 과목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 과목을 좀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고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강의의 목표가 금년 시험 명가락이에요. 할 수 있나? 내가 상위 25%에 드는 거잖아요. 명가락만 해도. 몇 가지 이제 선결 조건이 필요하지만 일단 목표는 크게 잡고 봅니다. 명가락. 그죠? 제가 그래서 매년 작년은 코로나로 못했지만 매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기본강의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시험을 봐서 실무 시험에서 꽈락을 넘기면 저는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항상 했었거든요. 코로나 전까지는. 작년에 못했지만 그래서 있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뚱처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유형별 합격은 유예생이냐 동차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응시자는 1, 2차를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해 본 수험생, 그 다음에 전년도 1차 합격자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유예생이에요. 그 해 1차 시험 안 보고 2차 시험만 본 친구들. 보면은 전반적으로는요. 어쩔 수 없이 전년도 1차 합격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예생들이 합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1, 2차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게 그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동차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유예생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험으로 오면 올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또 실무가 어렵게 나올수록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안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유예생일 때 합격 확률이 높다. 이거는 뭐 자명한 팩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험 공부로 좀 넘어가면요. 이제 공부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치고 공부 시간이 많은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그죠? 대부분은 이제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공부 시간은 사실은 전업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밥 먹고 공부만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대략 한 10시간 내외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일단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만 있지 이게 몸이 따라주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주변 정리 좀 해야 되고요. 사람 정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계속 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 시간은 그 정도의 패턴이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인 수험 기간은 우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했다가 안 했다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기회는 우리가 1차 시험 보고 그 이듬해 2차 시험. 그게 첫 번째 기회예요. 그때 합격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2년차 합격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그때 안 되면 그 이듬해 동차로 준비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3년차 합격. 그게 안 되면 그 이듬해 다시 유예생활 공부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4년차인데 정상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4년차 이내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60, 70% 이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부 어느 정도 합격권에 올라와 있다고만 하면 그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부풀리는 이야기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운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합격권에 올라와 있으면은 합격할 확률은 저는 합격권에 올라와 있으면 한 2대1, 3대1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수험 기간은 저는 이제 한 3년 내지 4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물론 2년째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공부는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좀 지속 가능해요. 혼자 하는 거는 이제 오래 하기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개별 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온라인 스터디라든지 이런 거라도 하면서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는 이제 집 근처에서 하셔도 되고 학원 근처에서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워낙 인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집 근처에서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 내가 계속 그 텐션 있게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냐?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둘 다 해보시면서 뭐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집에서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럼 독서실도 가보고 안 된다. 학원도 가보고 안 된다. 커피숍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과 병행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학교 공부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1차 시험을 보고 내가 대학교 강의를 듣는다. 이거는 정말 거의 다 도움이 돼요. 다 A 나와요. 내가 만약에 1차 시험 합격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 경제 과목을 학교에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너무 쉬워요. 다 A 나와 그냥 무조건. 근데 반대로 학교 공부를 먼저 하고 그거를 수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만큼 수험 공부가 더 타이트하고 빡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차는 그러니까 1차와 학업은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 2차는 거의 관련성이 없어요. 2차는 거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2차는 너무 이제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관련된 경우는 극히 희박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부동산 쪽이 워낙에 이제 호황이다 보니까 그 학교 수업 중에서도 뭐 부동산학과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목,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1차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2차를 먼저 공부해도 되냐? 됩니다.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무 기본 강의는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와서 들어도 이해가 되는 강의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험은 이게 중간에 뭔가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 내가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몇 점 하는지 내가 채점할 수 있잖아요. 2차 시험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인데 2차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남들보다 잘해야 돼. 그러면 남들이 몇 점인지 내가 몇 점인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하는 게 바로 스터디예요. 스터디를 해야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빨리 나가고 있고 느리게 나가고 있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가 바로 매주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는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온라인이든 실강이든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정도나 약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중간중간 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국 그걸 언제 파악하게 되냐면은 시험장에서 파악하게 돼요. 그럼 이미 늦은 거지.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 아직은 없고요. 2차 시험 직후에 있어요. 법전은 제공되지 않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건 다 외우게 됩니다. 평균 수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선호되는 전공은 없어요. 2차 시험은. 뭐 일부 법학 과목들이 좀 연결되는 경우도 들은 있지만 그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2차 시험은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영역만 다루기 때문에 선호되는 전공은 감정평가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현재 시점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1차 시험 직후, 지금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유예생은 이제 올해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부터 2차 시험까지는 기본 강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다 수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실무 과목에다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 과목에 한 60, 70%.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법규, 세 번째가 이런 식의 공부 비중을 가져가요. 그리고 실무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도 계속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피드백을 계속 드립니다. 그걸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시면은 2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실무 과목에서 과로도 넘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치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스터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본 강의 시즌에 이제 공부를 착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잘 수행하셨다고 한다면은 스터디는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다 나오고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무를 조금 줄이고 이제 법규라든지 그러니까 법규 과목을 조금 더 늘리면서 약간 이제 세 과목을 좀 병행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론 법규도 이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합격자 발표는 2차 합격자 발표예요. 2차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연말 지나고 이듬해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단과는 사실 실무 같은 경우는 단과는 거의 다 끝난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만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실무랑 이론 법규를 거의 뭐 큰 비중이 차지 없이 비중 차이가 크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하시다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법규 이론 위주의 약간 암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계속 투자하시고 실무는 계속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날까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강의가 거의 없어요. 다 주말에 스터디만 있기 때문에 스터디만 준비하시고 스스로
미비점 보완하고 이렇게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유예생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과목별 비중, 공부 비중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차생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통계에서 있다시피 유예생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결국 1, 2차에 대한 잘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1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1차를 보수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1차가. 그래서 현재 시점 1차 시험 바로 직후에는 2차 시험 때까지는 유예생하고 똑같아요. 2차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차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1차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2차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2차 시험 때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1차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병행을 할 때 1차를 병행하냐 아니면 2차를 병행하냐 2차를 포기하냐로 갈림길이 나눠지는데 그거는 이 앞에서 3개월 동안에 이 단과 강의를 얼만큼 잘 수행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잘 수행하시고 연기 스터디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주면은 병행을 할 수가 있어요. 1, 2차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대부분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1차로 그냥 전환하고 2차를 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이듬해 다시 2차를 또 하게 되면서 1년이 더 연장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차생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3개월, 4개월이 훨씬 더 중요해요. 유예생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1, 2차를 같이 병행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로가 3, 4개월 동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공부 100% 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계경제 위주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그 이듬해부터 1차 시험까지 한 3, 4개월 기간 동안에는 1차에 80%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1차 시험 바로 앞에 있으니까.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2차에만 집중하셔가지고 3, 4개 스터디 병행하시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3, 4개 스터디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들어올 수 있으려면은 앞에서 이제 2차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성적을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게 돼야지 되는 거지 포기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기본 강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차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나 1차 합격을 아직 못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3, 4개월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 시점이 아니고 좀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2차 시험 끝난 다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부터는 이제 2차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1차만 공부하셔서 1차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공부해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12개월 초단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2차 공부 실무 위주로 하시다가 회계경제 하시고 1차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끝나서 요런껏 잘 합격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2차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12개월이면 좀 짧은 기간이긴 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 정도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1차만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예생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1차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만 공부할지 2차를 병행할지 이걸 결정하시는 건데 지금은 뭐다? 2차만 하시면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동차생이건 유예생이건 관계없어요. 평가사 실무 문제는요 다 평가사들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법규나 이런 것들은 교수님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는 다 현업에 있는 평가사들이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답안 기술도 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술이 돼야 돼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채점을 어떻게 하냐? 채점은 그 논술식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논술식인데 논술식은 채점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 잘 썼네? 점수 더 주고 이러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춰서 채점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득점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본 강의라든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학습해 나갈 겁니다. 채점 기준에 의해서 채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득점 전개를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만 잡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죠.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써도 18페이지, 19페이지 두 번을 써도요 빠르게 나요. 12쪽밖에 안 썼는데 고득점을 해요. 양하고 관계없어요. 기준이에요, 기준. 죄송합니다. 자, 실무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숫자 감각이 좀 필요한데요. 이 숫자 감각은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수포자인데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솔직히 수포자면은 불리합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인데 일단 우리가 어려운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극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핸디캡인 건 확실해요. 숫자 감각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 문제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자료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해석 능력. 여러 개 자료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자료를 빨리 뽑았어야 돼요. 그런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00분 동안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도 필요하고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 지식에 대한 게 아니고 기술적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는요, 이제 퀴즈 볼 거예요. 퀴즈. 4시간마다 퀴즈 보거든요. 퀴즈도 실제 시험처럼 푸셔야 돼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실강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실무는 다른 교재는 다 필요 없어요. 뭐 실무 공부하려고 부동산 뭐 관련된 서적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본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시간 퀴즈는 실전처럼 푸셔야 됩니다. 시간 정해서 맞춰서 푸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기본 강의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적은 스터디나 아니면 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주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안 나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난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시면 안 돼요. 안 나오면 못하는 거니까 이유를 찾아서 빨리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해결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매주 퀴즈 보고 우리가 채점을 할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스스로 좀 통찰력 있게 스스로를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좀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실무 연간 과정은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기본 강의 24회차의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목요일인데 2번 일요일 강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왜냐면은 제가 문제풀이 이제 3방식이라고 하는 문제풀이까지 해서 2차 시험 날 전에 완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빡시지만 이제 일요일 강의를 2번 넣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는 이제 기본 강의 8판이에요. 8판을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다음 이 기초 문제풀이까지 한 다음에가 이제 여기서 2차 시험 보고 그 다음 과정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기본 강의는 내일부터 시작한다. 모든 강의에는 이제 퀴즈라든지 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첨삭이나 채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적 고시도 매일매일 합니다. 지금 저를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거 채점을 도와주는 평가사가 4명 있어요, 지금. 그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채점하고 첨삭하고 채점하고 첨삭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관리해 드릴 거예요. 자, 됐고요. 교재는 기본서 요거 8판 교재 요것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법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뭐 학원에서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법전 요거 자료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첫 시간에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천천히 구입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집은 이제 기본 문제집이라고 해서 얇은 문제집인데 이거는 5판을 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 문제집은 요거 이제 9판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요거 쓰면 될 거고, 그러니까 5, 9, 9 이게 최신판이에요. 8, 5, 9, 9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기출 문제는 9판, 이것도 9판, 얘는 5판, 8판 이렇게 이게 금년에 사용될 교재입니다. 내일 이제 8판만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준비물은 기본서 8판인데 기본서는 좀 900페이지 좀 두꺼워요. 무겁거든요. 그래서 좀 분철도 가능하니까 분철 방법은 다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철도 가능합니다. 분철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계산기 내일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준비하세요. 목요일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계산기는 이렇게 생긴 계산기고 우리 계산기 카페에서 계산기라고 치면은 모델들이 있어요. 아니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물어보세요. 그냥 카페에다가 제가 매일매일 답변하니까. 그다음에 답안지는 학원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뭐 펜은 당연히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내일 준비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사 합격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정평가사 전반적인 업계 현황,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그 다음에 실무 과목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내일 오시게 되면 하여튼 저는 이제 목적이 실무는 좀 흥미롭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공부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무 과목에 좀 그런 흥미로움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아마 이론 선생님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